몰빵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뭐 사야 돼요? 어떤 거 질러야 돼요? 어떤 거 몰빵해요? 인생은 한방 아닌가요? 또 이렇게 한방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 강의 다 보셨습니까? 주린이 강의, 기초 강의.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요 바꿔야 되는데 벌써 40만 뷰를 넘었었어요. 이 2시간짜리 영상인데 해서 진짜 ABCD 알려드리듯이 주식 투자의 기초 ABCD 가르쳐드린 그 2시간짜리. 그 다음에 글로리아가 녹화한 거 하나 또 있죠? 여기서. 요것도 지금 18만 회. 조회수 엄청 나옵니다. 이거는 2시간 20분짜리인데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는 이제 기초부터 탄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대로 책 쓰는 느낌으로 여러분께 교과서 알려드리듯이 만든 영상인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언제 몰빵해야 되냐. 여러분도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야 돼요? 어떤 거 질러야 돼요? 어떤 거 몰빵해요? 인생은 한방 아닌가요? 벌써부터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참맛은 몰빵에서 느낄 수 빵 먹고 있네? 제가 벌써 이게 2년 반 전이에요. 23년 2월에 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몰빵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융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해드린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최근 3년치의 신용융자 공여 추이입니다. 신용융자가 뭐예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B2, 대표적인 B2. 제가 그 영상을 23년 초에 찍었을 때가 요쯤이었네. 한 17조. 요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냐면 신용융자가 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금리가 이쯤이면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막 회복을 하려고 했었고 그에 맞춰서 시장이 회복을 하면 어떻다? 뭐부터 는다? B2부터 는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 이후에 뭐 조정도 좀 있었고 근데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신용융자 22조 원 넘었었는데 22조 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용융자 금액은요. 증시가 올라갈수록 지수가 높아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 한 주가 10만 원일 때랑 Y스트릿 한 주가 100만 원일 때랑 레버리지는 쓰는 그 비중도 금액도 같이 올라가겠죠. 거기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해서 지금은 22조 원이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지표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가? B2가 얼마나 늘어나서 혹시나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반대 매매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는 큰 충격까지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용융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증시에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그 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신용융자는 언제 쓰는 거예요? 제이슨은 언제 써요? 평상시에 항상? 그러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을 때 느낌상? 맞아요. 그게 신용융자는 많이들 이제 상방을 보잖아요. 많이 오를 것 같을 때 썼다가 피보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 때 반대 매매를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방이 막혔을 때, 하방이 단단하게 막혔을 때 여기 이하는 안 떨어진다. 그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가 봐야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하방이 단단하게 막혔을 때 그때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금 올라갈 뭔가 재료들이 보일 때 그때 써야죠. 물론 이제 타이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조언 좀 주세요. 금방 오를 것 같아요. 금방 오를 것 같을 때 그쵸? 그게 언제입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데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자 비용, 내 수익률이 이자 비용 이상으로 벌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뭐 연간으로 한 9% 안팎이기는 한데 신용융자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연 1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월로 얼마입니까? 그거죠. 우리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 내가 30일간 씁니다. 신용융자를. 그러면 연율로 12%, 월간으로 1%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최소한 똔똔 이상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개월 안에 1%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1개월 안에 1% 수익 내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 그래? 이렇게 보면은요. 한 달 안에 1%는 그래도 벌 수 있지 않아? 라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연 12%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 20%의 수익을 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S&P 500의 평균 연수익률이 10% 될랑말랑이에요. 그 S&P 500 평균 수익률의 2배를 내가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 뛰어난 성적을 올렸어도 이자율을 빼고 나면은 8%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자 비용 이상은 벌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확실한 현금성 자산이 들어올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게 있다라든지, 확정된 뭐 성과급, 인센티브가 있다라든지, 누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을 게 있다라든지, 그런 현금성 자산의 유입 계획이 있을 때, 일종의, 왜 우리가 은행에서도 왜 브릿지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쓰는 거, M&A 할 때. 일종의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일시적인,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30일 뒤에 큰 돈이 내가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 이 주식이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하방이 막혀 보이고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브릿지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용하게, 짧은 기간. 이해가십니까? 신용융자 쓰면서 가장 위험한 거 뭡니까? 반대매매. 반대매매. 그 반대매매 일어나기 전에 뭐가 옵니까? 증권사에서. 예전에 마진콜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마진콜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마진은 뭐 이익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최소 담보 금액을 뜻하는 거거든요. 최소 담보 금액을 당신이 제공했던 담보 가치가 밑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채워 넣으라라고 콜을 하는 겁니다. 전화를. 이게 옛날에는 전화로 왔거든요. 그래서 마진콜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전화로 안 할 거예요. 뭘로 합니까?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그래서 약관을 보면은 뭐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전화가 안 왔으니까 내가 마진콜 당한 건 아니겠지? 담보 부족 상황에 처한 건 아니겠지라고 막 이것저것 다 스팸 처리해 버리잖아요. 막 문자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그랬다가 이거 못 받았다가 나도 모르게 반대매매 당한 경우가 왕왕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신용융자를 내줄 때 증권사에서 담보 비율을 얼마나 잡죠? 최소한 140%를 잡아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100만 원어치 신용융자를 빌려줄 때, 신용을 빌려줄 때 140만 원의 담보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유지 비율 139만 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진콜이 오는 겁니다. 10,000원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못 채워 넣었다. 그 다음 날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데 못 채워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반대매매가 나가버린다. 강제 청산.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왜 140%겠습니까? 하한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를 쳐맞더라도 증권사는 잃을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140%를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뭐 A군, B군, C군, 뭐 D군, E군 뭐 여러 가지 나눠 놓거든요. 증권사마다 담보 유지 비율을 좀 다르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좀 신용도가 낮은 거, 좀 잡주 비스무리한 것들은 오히려 담보 유지 비율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신용융자 쓰기 전에 꼼꼼히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뭐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얼마까지 써봤습니까? 몇 등급까지? 저는 예전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여기쯤 있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2등급이 된 거야. D등급이다. D등급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신용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회사 뭐 주가가 떨어졌는지 뭐 변동성이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 증권사가 D등급으로 강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융자를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됐어. 막혔어. 더 이상의 신규 융자도 안 내줘. 그러니까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 신용융자를 갚아야 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신규로 받을 사람들은 좀 적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70%까지도 뭐 담보 비율 유지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20%까지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까지만 신용을 쓰고 있으면 아마 담보 유지 비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0% 이상의 담보 비율은 유지가 되게끔, 아니면 한 300% 이상은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합니다. 이게 한 180%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보 부족 비율, 그 마지노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일부분만.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머거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에서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곱하기 0을 하지 말라. 내가 100을 벌어놨건 20만을 벌어놨건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한 방에 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치 못한 것, 롱테일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코로나19 누가 예측했습니까? 9.11 테러 누가 예측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뭐 예를 들어서 전 종목 하한가. 그럼 아무리 우량한 종목 갖고 있었어도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요거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1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까지는 싸요. 뭐 4%대도 있고, 이거는 아예 그냥 대출 안 해준다는 거고, 4.4%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는요, 비싸봐야 7%대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다? 60일로 한번 가볼까요? 9.8% 등장을 했죠? 그리고 150일로 가볼까요, 그러면? 150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9.85% 있고, 가장 싼 증권사도 9.5%, 가장 싼 증권사도 7, 8%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채차법하고 소급법 설명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안 나요? 소급법은 아시겠죠? 소급 뭐예요? 법안 같은 거 소급 적용한다라고 할 때 지금 정해진 기준을 과거 것으로 다 적용을 한다라는 뜻, 소급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급법일 경우에 7일 이내, 일주일 이내는 4% 이자율인데 8일을 썼어요. 혹은 9일을 썼어. 그럼 7일 넘어섰죠. 그러면 15일 이내 기준인 5%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뭐 한 120일일 때 9%다. 120일일 때 그러면은 요것만 넘어서면은 예를 들어서 단위가 뭐 30, 60, 90, 120일일 때 91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9%가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 이해가요? 채차법은 뭐냐면요, 이름이 참 어렵긴 한데 채차 1일에서 7일까지 쓴 것까지는 4%, 15일까지 쓴 거는 5%, 뭐 30일까지 쓴 거는 6%,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90일까지 쓴 거는 7%,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120일은 예를 들어서 뭐 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길게 쓸수록 채차법이 유리하죠. 그래서 내가 신용융자를 받아서 이거는 오래 쓸 거다라는 사람들은 채차법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단기간 쓸 거다. 근데 그게 7일까지는 아니라 8일이 될 수도 있어. 30일이 아니라 32일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소급법을 적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차법보다는. 길게 갈수록 소급법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갈수록 소급법이 불리한 거고, 길게 갈수록 채차법이 유리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싸게 써야 되잖아요. 신용융자 이자율도, 그쵸? 은행 가서도 금리 비교해보고 대출 받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은행에서 받아야 되듯이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고객에게 더 싸게 해주겠습니까? 우수 고객, 우량 고객, 많이 빌리는 고객, 큰손 고객. 자, 여러분은 어느 등급이십니까? 패밀리입니까? 가족 같습니까? 예. 이름은 패밀리지만 증권사는 VIP를 당연히 우대를 하죠. 그리고 항상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린, 실버, 크리스탈보다 막 플래티넘, 다이아몬드까지 갑니다. 이거는 백화점이나 증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백화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스민 이런 등급. 그 주차장도 따로 쓰고 발레 파킹 따로 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 주차장으로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주차요원이 막죠. 어디 가세요? 저 백화점 왔는데요. 아,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비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싸움하고 있으면 뭐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인지 플래티넘인지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이자율은 낮아지고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크리스탈,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위에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손 고객들. 뭐다? 협의 수수료. 주변에서 협의 수수료로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분들은요, 지금 막 금리가 막 8%, 9%인데 5%대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신용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들. 신용만 수십억 쓰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싸게 모십니다. 알아서 VIP.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발레 파킹 해드리고 최고층 VIP 센터로 모셔서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떤 상품이든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에서 구경하세요. 이런 고객분들. 부럽죠? 근데 그분들이 또 이자를 많이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이 아니야. 큰손 고객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발품 팔아야죠. 손품 팔아야죠. 해서 신용융자 이벤트 이런 거 검색을 해서 어떤 증권사가 얼마에 싸게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 보면 이런 거 많아요. 왜냐면 증권사들이 이런 이벤트를 할 때 신규 고객을 막 뺏어오기도 하거든요.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의 경쟁은 뭐예요? 금융 소비자들한테는 이득인 거죠. 그럴 때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일례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얼마 이런 식으로 3.9%. 그런데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깨알 글씨들을 사실은 같이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급 종목이 하나고 이자 지원 기간이 얼마고 또 밑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했던 이자 혜택 받기 이벤트를 통해서 받으셨던 손님은 신청할 수 없고 증권사에 따라서 아예 신규 고객만 된다. 아니면은 뭐 1년 이상 휴면 고객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이벤트 이런 거 따먹기 하려고 그 신용융자 썼어요. 당연히 이벤트 그 고객인 줄 알고. 그래서 좀 신용융자를 좀 질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 고객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생돈 그대로 이자는 다 내게 생겼고 이런 쿠폰은 못 받고. 그래서 꼭 알고 신청하셔야 된다. 해서 그런 거를 신청하시기 전에 증권사에 저의 경우가 뭐 이자 할인 쿠폰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항상 꼭 괜히 아까운 경우가 있으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자, B2를 조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B2 조장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은 다 써야 되나? 또 이렇게 한 방 있으신 분들은 신용은 기본 아니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곱하기 0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확신이 있을 때 하방이 막혀 있고 확신이 있을 때는 비중을 실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신용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수익금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롱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자기 자산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 스타일,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코 해서 B2를 조장하는 거는 아니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주린이 벗어났으니까 이제 신용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알고서 판단하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융자를 써야 한다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담보 비율을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그걸 찾아서 이벤트를 이용하라. 이런 걸 알려드렸다. 저도 예전에 이거 별 얘기 다 하는데 어떤 증권사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관리 직원한테 저 신용 좀 쓰고 싶은데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그래서 몇 퍼센트? 조금 더 싸게 협의된다고 하는데 근데 예, 고객님은 협의 대상 고객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찌그러져 있으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다? 플래티넘이 아니다. 다이아몬드 고객이 아니다. 해서 열심히 검색하셔라 라는 거였고요.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사야 됩니까? 뭐 사야 되냐고? 그 어떤 종목을 사서 거기에다가 신용융자까지 몰빵을 해야 될지 그거 내가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코털 가위. 그러니까 가위는 아니고 트리머입니다. 트리머 이렇게 코에 쏙 넣어서 이렇게 짤깍짤깍 하면은 깔끔한 남자가 되는. 자, 코털 삐져나온 오빠 좋아요? 우리 PD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코털이 삐져나온지 안 나온지는 본인은 모른다고. 웃을 때 보인다고. 평소에 몰라. 내가 거울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손 씻고 이러는데 안 보여.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아서 활짝 웃을 때 코털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영상 밑에 보면은요. 이거 나옵니다. 핑티모라고 제휴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남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러닝 크루 많지 않습니까? 러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비싼 제품은 20몇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더라? 2만 얼마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골전도 이어폰 요거 요즘에 많이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또 기본 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름이 뭐죠? 에어팟? 에어핏? 야 에어팟 어디다 에어팟을 비벼. 그 비싼 거를 30만 원짜리 어디다 갖다 비벼. 이거 얼마지? 로샤? 이거 에어핏 한 26,900원? 그치. 다 우리는 2만 원대로 다 퉁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본 아니야? 2만 원대인데 노이즈 캔슬링 기본이지. 노이즈 캔슬링은 꼭 30만 원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 물론 솔직히 음질은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보다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가성비 제품이라는 거. 2만 원대로 러닝도 하고 방수 기능도 하고. 이거는 뭡니까?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이거 오른쪽 맞나? 이거 켜자마자 음악이 나와. 진짜요? 신기한데? 내가 뭐 눌렀나 보다. 깜짝이야. 노래 나서 깜짝 놀랐다. 로샤 얼마라고? 이게 24,000원이라고? 거저네. 이거는 진짜 안 살라도 사겠다. 큰일 났네. 이거 엄청 팔리겠네. 이게 19,900원이에요? 오, 엄청 싸네. 난 이거 29,000원인 줄 알았는데 19,900원이야. 야, 진짜 싸다. 사세요. 진짜 가성비. 이거는 골전도,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 근데 크게 들으면 옆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안 되고 운동할 때 쓰는 걸로. 자, 그리고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얼마 전에 저 그 중국 갈 때 갖고 갔었던 거. 캐리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소재가 뭡니까? 소재. 풀 알루미늄. 그냥 알루미늄 아니고 풀 알루미늄. 풀 알루미늄인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기내 사이즈예요.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도 그 위에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바퀴가 있어서 이거 여기 옆에 이거 뭡니까? TSA 요 자물쇠 있고 열어보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공항이나 어디 여행 다닐 때 급하게 짐 넣고 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캐리어 있죠. 답답하다고. 거기서 옆에서 눕혀놓고 펼치고 다시 꾹꾹 누르고 앉아있고 막. 근데 저는 이거 한번 써보고 나서 기존 스타일을 못 씁니다. 다 무조건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켓도 잘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짐을 넣고 다시고 딱 들고 가서 짜장면 시키시면 지하철 잡습니다. 이거? 야, 근데 이거 고급스럽잖아. 이게 해외 제품은 이게 200~3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지 이거? 15만 9천 원. 와, 쩐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핑티몰에서는 16만 9천 원에 파는데 우리 제휴된 그 링크 들어가셔서 사시면 15만 9천 원. 거기다 만 원이 더 싸. 난 이거는 진짜 강추, 완전 강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 이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 선물해 드렸잖아. 풀 알루미늄 보세요. 자, 손잡이 고급. 이거 진짜 딱 봐도 야, 이게 어떻게 15만 원짜리야? 우와, 이런 식으로 출발. 하와이 갑시다. 해서 야식 잡설이 이 좀 쓸데없는 야식 잡설이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밑에 쇼핑까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뿅.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